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트맨 일부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은 민경철 감독님과 함께 상한가 캐스팅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 후에 어떤 선수들이 캐스팅이 되게 될지, 주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될지 확인해 보시면서 내일 시장 대응 완벽하게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또 한 번 파란불을 켜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과연 내일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내일의 시장의 흐름이 어떻던지 간에 민경철 감독님께서 봐주시는 주전 명단에 이름을 올려주시는 그 선수들 지켜보시면서 시장 대비해 보신다면 포트폴리오는 빨갛게 물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오늘 민경철 감독님께서 봐주고 계신 후보 선수들의 면면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고 어떤 선수가 최종적으로 주전에 이름을 올리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면서 방송 2배로, 3배로 더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서울경제TV 좋아요와 구독도 많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역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계의 히딩크를 꿈꾸고 계시면서 매일 아침 상한가도 함께 꿈꾸고 계신 민경철 감독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계의 히딩크 감독을 꿈꾸는 민경철 감독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주식계 히딩크를 꿈꾸고 또 상한가도 꿈꾸고 계신 민경철 감독님과 남은 이번 주 장 대응할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철 감독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안내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에 보이는 큰 사각형 안에 있는 것이 바로 QR코드인데요. 휴대폰 켜시고요.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휴대폰 화면을 이 QR코드 위에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정말 손쉽게 민경철 감독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에서 내일 장중의 명전략까지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민경철 감독님과 장중 대응 이어나갈 수 있는 현명한 방법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시장 이야기도 민경철 감독님과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금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지금 화수목 3거래일 정도 굉장히 큰 낙폭을 가져간 상태라서 내일만큼은 금요일에 하락 저주가 아니라 금요일에 상승, 좀 축복이 내릴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좀 바라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4천억 이상의 순매도 진행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들이 고가에서 전저가를 이탈하는 좀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400억 정도를 순매수하면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한 좀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자, 나스닥 지수의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제가 내일은 좀 상승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나스닥 지수가 사실 연초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굉장히 큰 낙폭을 한번 가져갔고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이중바닥 구간에서 지금은 단기 추세 상단 11,5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3거래일 동안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근데 차트를 보시면 지금의 구간이 자, 이제 미국 증시가 월요일에 무너지고요. 화요일에 무너지면서 이 음봉이 점점점 확대가 됐지만 자, 이제 새벽 시간에는 이제 이 낙폭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단기 저점 부근에서의 우리 십자, 우리 캔들을 좀 만들어낸 모습이라서 자, 새벽 시간 우리 1,800포인트를 나스닥 지수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보다는 단기 낙폭을 확대한 것에 따른 우리 단기 저점을 다지는 혹은 저점을 다지다가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으나 속도 조절 꿈꾸지 마라. 우리 5%, 5.25%까지 기준금리 올릴 수 있다.
라는 우려감들이 시장에 다시 반영되면서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미국 증시가 이제 다시 계속 이 박스권 안에서 11,500포인트와 1,500포인트 안에서의 박스권 구간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나스닥 지수의 새벽 시간 1,800포인트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아직까지는 음봉의 크기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현재 방송 시간 기준 미국 선물 지수가 소폭 반등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자, 금요일은 좀 불기둥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저주가 아니라 상승의 축복이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닥 지수 관점에서는 저는 코스닥 우리 시청자분들이 700포인트 구간에 지지 반등 여부를 관심 있게 추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가 700포인트가 중요한 이유는요. 과거에 우리 6월 달 한번 폭락장에 왔습니다. 그 폭락장에서 저점을 다지고 반등했던 구간이 700에서 710포인트 구간이었고, 자, 10월 말 10월 중순까지 해서 그 구간을 이탈하면서의 저항을 가져가다가 700포인트를 뚫어내고 여태까지 700포인트를 지금 11월 달부터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나스닥이 1,800포인트 지지 반등 여부가 중요한 것처럼 코스닥은 우리 밑으로 이번 주 내일 하루 남았는데 700포인트와 다음 주 월요일 700포인트를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740까지 추가적인 이 박스권 등락 안에서의 흐름을 가져가게 되는지 여부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박스권이라는 거는 영원히 박스권일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추가 시세,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면 추가적인 낙폭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하단 노란톡에서 좀 실시간으로 추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들 좀 두 가지를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제가 오늘 이제 도입부에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전방위적으로 큰 폭의 낙폭을 좀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LG, 에너지 솔루션 종목이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5% 추가 시세, 추가 낙폭을 가져가면서 자, 고가에서 직전의 저가를 이탈하는, 저점을 이탈하는데 그 저점이 자, 폭등한 고점에서의 차익 실현 떨어지는 캔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삼성 우리 SDI 종목도 자, 우리 직전 추세 상단에서 고점을 점점점 낮춰가고 있는 자, 단기 급등한 이후에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우리 코스피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 위주로 좀 전방위적으로 조정이 있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게임 관련주 중에서 오늘 위믹스 코인이 오후 3시에 이제 4대 거래소에서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믹스 코인 법인을 가지고 있는 위믹스 재단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 위메이드가 오늘 마이너스 20%, 좀 몰락하면서 과거에 시총 상위 15위권 안에 들었던 게임주가 지금은 시총 50위권 근방으로 지금 추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들, 위믹스 코인의 그런 4대 거래소 상패 이슈로 인해서 지금 게임 관련주들이 전방위적으로 좀 좋지 못한 목요일장 좀 보였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상승의 축복이 내려오는 금요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월드컵 특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배트맨이기 때문에 꿈별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민경철 감독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처럼 실제로 빨간 축복의 불빛이 가득 내려오는 내일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오늘 시장 힘들었던 것이 테슬라발 충격의 2차 전지 관련주들 큰 하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또 게임주도 지금 위메이드발 충격으로 하락하는 모습 면치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민경철 감독님께 오늘은 한 가지를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저희 유레카 종목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와일드카드 슈퍼패스 선수로서 공개를 해주셨던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위메이드 플레이는 지금 민경철 감독님의 시선에서는 네. 어떻습니까? 일단 뭐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10년 만에 2번밖에 오지 않는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조금 모르는 상황에서 위메이드를 공략하는 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위믹스라는 코인을 투자한 회사가 위메이드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위믹스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타격이 위메이드에 들어갑니다. 근데 위메이드 맥스는요, 위메이드라는 상장사가 위믹스 법인을 통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지분이 또 이제 자금이 내려간 법인이 자, 위메이드 이노베이션이라는 투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 그 밑에 자회사를 통해서 우리 위메이드 플레이에 약 1,600억 정도가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 위메이드와 위믹스 재단의 그런 벌어들인 자금들이 위메이드 플레이로 1,600억 정도 투자를 받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 모바일 게임을 잘 만들기 때문에 위에 모회사인 위메이드의 그룹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지 위메이드 플레이, 과거에 이제 썬데이 토즈라는 회사인데요. 자, 이 회사의 돈이 유믹스나 코인이나 이런 쪽으로의 자금 유출이 없었기 때문에 유믹스가 상폐되는 것은 유믹스 법인의 문제이고,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는 그쪽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회사지 이 회사의 돈이 유믹스 코인으로 투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믹스 코인이 4대 거래소에서는 이제 거래가 종료됐지만 위메이드 플레이의 기업 존속에는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지금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 회사가 2014년도에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하트 좀 달라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면서 애니팡이라는 게임을 좀 흥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영업이익만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생시켰고요. 그 이후에 대략적으로 영업이익만 1,700억 정도의 10년간 영업이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회사는 10년 전 주가가 12,000원 정도의 저점을 다지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이 회사가 애니팡 흥행하고 8만 원까지 갔다가 최근 다시 이제 코로나 폭락장 12,000원 한번 깨고 이번에 다시 12,000원 가격대까지 10년 동안 1,700억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주가는 10년 만에 저점 수준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이 회사가 기존부터 이제 위메이드라는 상장사가 아니었고요. 우리 상장 정보 일정을 보면은 자 올해 4월 달부터 상호를 위메이드 플레이라고 바꿨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 2월 달 연초에 이 회사의 최대 주주였던 스마일게이트홀딩스가 이 회사 지분을 주식을 한 주당 27,000원 정도에 인수를 했었는데 그 주식을 우리 지금 새롭게 바뀐 최대 주주죠. 자, 이 회사 위메이드 이노베이션이라는 위메이드 상장사의 자회사로부터 우리 주당 42,000원에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27,000원 정도의 주식을 인수했었던 스마일게이트홀딩스가 위메이드 이노베이션에게 주식을 42,000원 정도의 주식을 재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위메이드 이제 이노베이션 쪽에서는 820억 정도를 이제 주식을 이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서 주식을 42,000원에 인수를 해갔는데, 자, 그 이후에 500억을 추가적으로 납입해서 주당 27,000원에서 28,000원에 평단가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300억에 대한 자금도 우리 평단가가 26,000원대로 좀 맞춰져 있는 상태라서 자, 총 토탈 대략적으로 1,600억에 대한 이 1대 주주, 최대 주주의 평단가가 제가 분석한 바로는 3만 원 위에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가격은 13,000원, 12,000원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10년 만에 조정받은 저점의 구간에서 지금 낙폭을 이제 망할 것 같이 코로나 폭락장 무너졌지만 결국에는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4만 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게임 관련주들이 메타버스, P2E 이런 쪽으로의 모멘텀이 부각됐을 때 우리 위메이드 플레이가 4만 원에서 지금은 12,000원까지 3분의 1 토막난 좀 우리 그 좌절의 구간이기 때문에 과대낙폭의 구간에서 저는 이 종목을 12월 3주차, 1월 2주차까지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바닥에서부터 큰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우리 게임 관련주로서 조금 더 기간 보유를 좀 권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우리 하한가 기록하고 나서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저점의 물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가처분 신청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옴으로써 좀 일시적인 조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망하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 존속에는 문제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 오히려 지금 이때 매집했었던 우리 주체들도 지금 물려있는 구간에서의 시청자분들은 더 낮은 가격에서 추가 대응 통하고 우리 지지선 1,500원, 12,000원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1월 1주차까지 충분한 좀 상승 파동을 노려보는 전략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메이드 플레이 이전에 민경철 감독님께서도 저희 와이드카드 슈퍼패스 선수로서 공개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선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이야기해 주셨고, 오히려 10년 만에 저점에서 악재를,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전화위복의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경철 감독님께서 지금까지 공개해 주셨던 와이드카드 탑5 종목의 성적도 체크해보고 올게요.
자, 민경철 감독님의 와일드카드 슈퍼패스 종목들의 탑5 종목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먼저 11월 3일에 공개해 주셨던 다올 인베스트먼트 보이시죠? 85.7% 새롭게 상승률을 경신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정말 세 자릿수를 향해서 돌진을 하고 있는 다올 인베스트먼트다라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11월 1일에 공개해 주셨던 한국 BNC는 62.1% 여전히 좋은 성적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11일 EV 첨단 소재는 공개해 주신 이후에 29.4%로 상한가에 준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11월 2일에 휴 MNC 18.6%, 11월 4일에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16.3%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놀라운 민경철 감독님의 와일드카드 슈퍼패스 성적들도 체크를 하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새롭게 상승률을 갱신을 해준 다올 인베스트먼트, 지금 정말 놀랍습니다. 85.7%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자, EV 첨단 소재도 한번 봐주시죠. 네, 먼저 우리 다올 인베스트먼트는 오늘 기준 80% 정도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박수 한번 치고 이제 방송 보셨던 분들 축하드린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EV 첨단 소재는 내일부터 이제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수익 실현을 하셨겠지만 혹시나 우리 EV 첨단 소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감자 거래 재개 이후를 바라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다올 인베스트먼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종목들 우리 선수들을 이제 출전시킬 때, 등용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바닥인가, 바닥에서 우리 수급이 들어오는지, 자, 이 두 가지를 가장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올 인베스트먼트 선수 같은 경우는 과거 고가 6,200원, 공모가 5,800원 대비해서 마이너스 60% 폭락한 저점에서의 대량 거래가 터지는 모습을 포착해서 11월 3일 저희 와일드카드 종목으로서 이제 등용을 했던 종목이 되겠고요. 자, 그 이후에 다음 날 플러스 27%, 그 다음 날 플러스 25% 상한가를 못 잡았습니다. 자, 두 번의 장대 양봉 상한가 두 번을 잡아볼 수 있었지만 못 잡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어제였죠. 자, 이 장중에 26.83%까지 또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다가 상한가를 잡나 했는데 또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25% 이상의 상승을 3번 기록을 했는데 사실 상한가는 한 번도 못 잡으면서 80% 상승이 좀 나타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이너스 9에서 5% 정도의 낙폭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희는 이런 종목을 올라간 고점에서 추격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는 어디서 초입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올 인베스트먼트는 이미 날아갔습니다. 저는 이거 다시 등용을 안 할 거예요. 새롭게 체력이 충전되고 새롭게 바닥에서 충분히 우리 뛸 수 있는 체력이 충전되기 전까지는 다시 매수 사인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 과대 낙폭을 가져가고 지금 시점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군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 그런 종목들은 하단 이제 노랑톡에서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우리 관련된 종목들 공부를 해서 좀 빠르게 좀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전략 좀 취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EV 첨단 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V 첨단 소재 차트 보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EV 첨단 소재를 이야기 드려서 자, 우리 11월 24일 상한가는 못 잡았습니다. 28% 정도, 20에서 30% 수익을 챙기면서 매도하셔라, 수익 챙기셔라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 매도 못하신 분들은 다시 손실 구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이제 오늘까지가 이제 그 거래가 되는 날이고요. 자, 감자 거래 재개가 1월 3일에 이제 거래 재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2일까지, 내일부터 1월 2일까지 거래 정지가 되니까 우리 EV 첨단 소재 종목은 1월 3일부터 1월 중순에 어디서 감자 거래 재개 이후에 새로운 저점을 만드는지 여부를 관심 있게 보시고 그 저점에서 재공략 타이밍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비슷한 사례로 제가 메디콕스 사례 한 종목 사례를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폭락한 저점에서 지금 이제 감자 이슈 때문에 한번 시세가 나왔다가 무너지고 감자 재개 이후에 만들어진 저점에서 다시 우리 이슈를 붙이면서 주가 부양을 시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EV 첨단 소재 종목도 감자 거래 재개된 이후에 다시 한번 어디서 저점이 만들어지는지, 어디서 수급이 들어와서 어디서 다시 리튬 관련주로서의 시세가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까먹을 것 같다, 기억 못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노란톡 입장해서 우리 1월달
우리 EV 첨단 소재 제공 약 타이밍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올 인베스트먼트 새롭게 8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줬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EV 첨단 소재는 방송에서 계속 강조해 주신 부분이 12월 8일까지만 보셔야 된다였는데,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민경철 감독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한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어떤 선수들이 주전으로 출전을 하게 될지 그 명단을 꾸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C조 선수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C조 선수들입니다. 핑거 선수가 가장 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한전 KPS 선수, 휴맥스 선수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선수들 오늘 컨디션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핑거 선수입니다. 7.53% 오늘 좋은 컨디션 보여줬고요. 12,85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스마트폰 금융 솔루션, 핀테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한전 KPS 선수입니다. 한전 KPS 선수는 0.3% 나쁘지 않은 컨디션 보여줬어요. 33,400원에 종가 형성해줬고요. 주요 포지션은 전력, 산업설비 쪽인데 한국전력공사의 계열사입니다. 자, 계속해서 휴맥스 선수도 만나보고 있습니다. 6.8% 역시 좋은 컨디션 보여줬고요. 4,395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토탈 모빌리티 솔루션 서비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C조 선수들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자, 민경철 감독님, 오늘 주식계의 히딩크로서 C조에서는 어떤 선수가 가장 좋습니까? 네, 제가 오늘 등용할 선수는 바로 한전 KPS 선수를 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철 감독님의 선택을 받았던 선수는 바로 한전 KPS 선수입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근데 이제 이 선수를 바로 출전시키진 않을 거고요. 흐름이 조금 이제 우리 쪽의 흐름으로 넘어갔다 했을 때 조건부로 좀 투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KPS 선수가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이슈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동 국가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것들도 이제 그 이슈화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원전에 대한 이슈들도 시대를 거슬 수 없는 친환경적인 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에너지 자원으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이제 과거에는 폐기물 처리하기 좀 어렵고 좀 혐오 시설이었지만 이제는 친환경적이다라고 이제 기술이 또 진화하면서 원전에 대한 이제 해외 수주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한전 KPS 차트 보면서 왜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32,000원 정도, 한 4% 정도만 딱 음봉권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조정 시 저가의 물량을 좀 확보해도 좋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이제 44,000원에서 3만 원 밑으로 가격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원전 이슈를 가지고 바닥에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시세가 분출됐고, 그리고 그 분출된 이후에 32,000원 부근에서 저점을 다지고 다시 35,000, 36,000 수준까지의 기술적 반등이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조금 더 32,000원 부근까지 음봉이 전환될 때 조건부로 이 추세 하단 저가에 싸게 잡아서 반등하는 과정에서의 수익을 좀 챙겨보자라는 관점에서 우리 좀 등용을 해보시면,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이제 뭐 망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적자지만 망하지 않을 회사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한국전력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지만 대한민국 전역에 전기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회사가 공기업으로서 망하지 않을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우리 한국전력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고 그런 제품들을 납품하면서 이 회사는 또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나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실적은 엄청난 적자지만 망하지 않을 것 같은 한국전력을 또 매출처로 하는 선수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32,000원 밑에서는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조에서는 한전 KPS 선수가 출전을 하게는 됐는데 일단은 교체 투입입니다. 이 선수 적자이기는 하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당장 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위험성 안고 가지 않아도 되고요. 자, 지금 교체 투입이라고 말씀하시면 시장 상황이 조금은 불안정한 모습을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32,000원 부근이나 또는 그 아래로 조정 시에 음봉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관점에서 교체 투입 선수로서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려주셨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핑거 선수와 휴맥스 선수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선수들은 왜 벤치생인가요? 네, 일단 우리 핑거 선수는 뭐 NFT 관련된 이슈를 가진 개인기를 가진 선수인데 좀 네.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이제 출전을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회사의 과거의 지지선이었던 우리 변곡점이 14,000원 구간입니다. 근데 이 구간까지 지금 오늘 저항을 받고 차익 실현이 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첫 번째, 고평가 종목이 NFT 관련주로 저점 대비 80%의 시세가 이미 선제적으로 나왔고 단기 고가에서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주가가 우리 8,000원, 9,000원까지 빠졌을 때 바닥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누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 휴맥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선수의 주특기는 우리 전기차 충전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서의 이제 모멘텀을 이제 계속해서 좀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자회사, RT캐스트가 전기차 충전 이슈가 있다면은 우리 이 회사의 자회사 휴맥스 모빌리티가 이제 상장을 추진하는데 그 상장 전에 1,800억 정도를 투자 유치했다라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상장 추진할 때, 그리고 자회사의 사업인 전기차 충전에 대한 모습들을 부각될 때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추후에 우리 3,800원에서 4,000 정정하겠습니다. 3,800에서 4,100원 수준까지 한 번 더 눌러주고 분봉상 저점 다지고 수급 유입될 때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이미 좀 장대 음봉이 단기 고가에서 좀 떨어진 모습이라서 첫 번째 단기 저점 먼저 확인하고 수급 들어오는 거를 체크해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오늘은 등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조에서 핑거 선수 그리고 휴맥스 선수는 왜 벤치행을 면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까지도 상세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시조에서는 한전 KPS 선수가 교체 투입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활약을 해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주전 출전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됐고요. 자, 계속해서 B조에 포진해 있는 후보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B조 선수들입니다. 자, 일양약품 선수 가장 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HPSP 선수 그리고 IS 이커머스 선수 이렇게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선수들 오늘 컨디션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일양약품 선수입니다. 7.02% 좋은 컨디션 보여줬고요. 19,05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제약 전문인데요. 우리도 익숙한 원비디나 영비천 같은 제품들 일양약품에서 생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PSP 선수, 이 선수 같은 경우는 0.67%로 괜찮은 컨디션, 그냥 무난한 컨디션 보여준 것 같아요. 자, 64,00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고요. 주요 포지션은 반도체 열처리 공정 장비입니다. 자, 계속해서 IS 이커머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6.89% 역시 좋은 컨디션 보여줬고요. 7,76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해외 수입 대행 온라인 쇼핑입니다. 네, 이렇게 B조 후보 선수들도 만나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경철 감독님의 선택을 받는 선수가 어떤 선수가 될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B조에서는 어떤 선수 기용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12년 만에 출전 기회를 제가 선출할 우리 선수는 일양약품 선수를 12년 만에 저점에서 우리 등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려 12년 만에 저점에서 이 선수는 활약을 해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자, 테마는 좀 돌고 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약바이오 테마도 확 튀었다가 네. 또 무너질 때는 이게 정말 주식인가? 이게 정말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그런 장점과 단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회사가 2010년도에 15,000원까지의 저점을 다지고 무려 4만 원까지 한 두세 배 정도
잠깐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저점 2만 원에서 단기 고가 10만 원까지 또 5배 정도가 또 시세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리고 코로나 터졌던 3월 달 다시 주가가 2만 원까지 무너지는데요. 자, 2만 원에서 다시 코로나 치료제, 백신, 그리고 의약품 이런 쪽으로의 모멘텀을 제약바이오 상승턴을 가져가면서 주가가 2만 원에서 또다시 5배의 뜨거운 시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제약주들이 계속해서 그 뭐 병원에 납품할 때나 우리 약국에 납품할 때 뭔가 이제 그런 비리가 조금 있지 않았나, 영업 과정에서의 뭔가의 비리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혹들과 뭐 리베이트에 대한 의혹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이슈가 좀 소멸되고 뭐 치료제, 백신 이런 테마들이 전부 다 고가에서 차익성이 떨어지면서, 자, 지금은 코로나 폭락장에서의 저점인 2만 원을 깨고 2010년도 저점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에요. 자, 이 회사가 그래도 이 회사가 뭐 홍삼정, 뭐 데일리 홍삼정이나 그리고 이제 뭐 신약 파이프라인들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적자 회사가 아니고 매출액도 꾸준하게 10년 동안 성장을 해왔습니다. 2010년도부터 영업이익 600억짜리 회사가 작년에는 영업이익 400억대까지. 자, 의약품 그리고 신약 개발 그리고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매출액을 점점점 회사 외형을 키우면서 이 회사의 신약 개발까지 파이프라인 3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자, 그리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자라는 관점에서 12년 만에 저점에서 이제 막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일양약품 선수를 추천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자, 12년 만에 저평가 구간에서 얼마나 큰 시세가 나오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닥까지 우리 고가 10만 원 대비해서 마이너스 80%가 넘는 엄청난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테마 꺼졌다, 아무도 안 쳐다보다가 오늘 바닥에서 초대형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월달 그리고 11월달 만들었었던 이 장중에, 자, 매물대를 오늘 종가상 완전하게 뚫어내지 못했지만, 자, 오늘은 우리 일양약품이라는 종목이, 자, 제약바이오 관련주로서의 낙폭을 이겨내는, 자, 상승 장악형의 캔들을 세우면서 기준을 만들었다라는 관점에서, 자, 저는 이 종목이 17,500원 구간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17,5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할 때, 즉 수급이 들어온 매기가 유입된 캔들의 시가를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잘 추적해서 단기 시세 혹은 제약바이오 상승 턴으로의 중장기적인 말도 안 되는 큰 시세를 함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양약품 선수는 이 한마디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순간을 12년간 기다려온 선수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12년 동안 기다려온 만큼 얼마나 더 간절하게 이 순간을 기다려왔겠습니까? 자, 그런 만큼 민경철 감독님께서도 그 간절함을 캐치를 하시고 오늘 비조 선수군 중에서는 당당하게 주전 명단에 이름을 올릴만 하다라는 관점에서 기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HPSP 선수 그리고 IS 이커머스 선수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HPSP 선수 같은 경우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선수가 공모가 25,000원 대비해서 이제 실적을 보여준 것도 없는데, 앞으로 반도체 관련된 그런 성장성을 높게 평가받아서 지금 주가가 6만 원까지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트 잠깐 보도록 하면은 아직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은 맞지만 현재 시가총액 1조 2천억에 달하는 재무제표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좀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추후에 25,000원에서 4만 원 구간까지 낙폭을 가져갈 때 좀 거품이 빠졌을 때 진입 기회를 노려보시는 걸 좀 권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 IS 이커머스라는 종목이 되겠는데, 이 종목은 자,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 라는 그런 모멘텀을 붙이면서 주가가 이미 5배 정도가 저점 대비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대 주주가 바뀌었느냐에 대한 물음에, 최대 주주가 바뀌는 일정이 계속 정정되면서 자, 이 최대 주주 잔금이 치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80억에 대한 최대 주주 변경에 따른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른 그 잔금 580억에 대한 잔금이 내일 치러질 예정이에요. 내일 만약에 안 치러질 경우에는 주가가 이미 최대주주 변경 모멘텀으로 주가가 고가 부근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 재료 소멸로 차익 실현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최대주주가 주식을 인수하는 단가가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6,100원대입니다.
그래서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에서 우리 최대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는데 그 인수도 대금, 양수 대금 580억이 아직까지도 치러지지 않았는데 주가는 유지가 되고 있다. 막상 최대 주주가 바뀌더라도 재료 소멸로 차익 실현 떨어질 가능성 좀 높게 전망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리스크를 굳이 감수하는 것보다는 바닥인 종목들 잡아서 크게 수익을 내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출전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HPSB 선수 그리고 IS 이커머스 선수 같은 경우는 벤치행을 면치 못하는 또 다른 선수들이 됐습니다. HPSB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민경철 감독님의 관점이 있었고요. 자, 물론 성장성이야 있겠지만 실적을 아직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한 선수이기 때문에 기용할 수가 없었다라고 밝혀주셨고 IS 이커머스 선수 같은 경우는 호재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만큼 이 선수 역시 기용하지 않겠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비조에서는 12년 동안 실력을 갈고 닦으면서 이 순간을 기다려온 일양약품 선수가 최종적으로 주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자, 이런 낙폭 과대주들 지금 저점에서 턴어라운드하면서 고개를 드는 그런 종목들 민경철 감독님과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 민경철 감독님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B조까지 모두 맞춰봤고요. 자, 이제 A조 선수도 남아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이 후보에 올라 있을지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A조 선수들입니다. 먼저 대유 선수 이름 올리고 있고 WCP 선수 그리고 서울 바이오시스 선수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선수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대유 선수입니다. 오늘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24%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고 4,34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복합 비료, 화학 비료 제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주요 포지션보다는 투자를 한 라인 게임즈와 관련해서 오늘 이렇게 폭발적인 컨디션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WCP 선수 보시죠. 이 선수는 0.2% 오늘 무난한 컨디션 보여줬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고 53,30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2차 전지용 분리막 제조입니다. 자, 계속해서 서울 바이오시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1.08% 역시 무난한 흐름 보여줬고요. 5,640원에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반도체 소자 제조입니다. 네, 이렇게 A조 선수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A조에서는 어떤 선수가 출전을 확정 짓게 될지 민경철 감독님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이제 선출시킬 이제 선수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네. 이게 결승골을 누구한테 이제 좀 기대를 해봐야 될까 고민 끝에 이제 출전을 명령할 선수는 네, A조에서는 대유 선수를 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한 고민 끝에 민경철 감독님이 선택을 한 선수. 그러나 중요한 골 결정력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선수는 바로 대유였는데요. 자, 자세한 설명 들어볼까요? 네, 먼저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진행을 해서 군사적인 리스크들이 좀 부각이 됐다면서 비료, 사료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오늘 조금 약세장이었지만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는 좀 강한 흐름을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대유 종목이 이런 비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료 만드는 회사고 학동에 위치해 있는데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는 흑자 기업입니다. 근데 주가는 자, 비료 만들다 보니까 뭔가의 성장 동력이 없었고 주가는 22,000원에서 3,000원까지 7분의 1 토막 마이너스 70%가 아니라 거의 마이너스 85%까지의 낙폭을 자, 최근에 이제 가져가게 됐었던 종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수가 뭐 고점 대비 많이 빠지긴 했지만 85% 빠진 건 아니었는데 이 종목은 고가 22,000원 대비해서 85%의 낙폭을 가져갔고 자, 오늘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아까 도입의 앵커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자, 카카오 게임즈의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 우리 라인 게임즈 우리 카카오가 우리 메신저에서 이제 메신저를 만들어서 이제 카카오톡이라고 하면은 네이버에서는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이용자 수의 유저층들을 많이 확보한 그 플랫폼에서 이제는 그 자회사를 통해서 라인 게임즈를 상장시키는데 대유라는 기업이 그 회사의 우선주에 좀 투자를 했다라는 사실이 오늘 시장에서는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비료 관련주가 뜨길래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 때문에 좀 시세가 나오는 건가 했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고가 대비
80% 폭락한 저점에서의 오늘 대량 거래가 처음으로 바닥에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이 눌러줄 때 우리 수급 들어온 이 구간, 우리 3,800원 부근에서는 계속해서 눌림목 반등 타이밍을 추적해서 단기 시세 누려보시는 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 대유 선수를 중요한 결승전에 우리 16강에서 비록 탈락은 했지만 어쨌든 이제 진출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A조에서는 대유 선수가 기용이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대량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흐름에서 확인이 되는 24%의 상승폭 기록을 해줬고요. 자, 물론 민경철 감독님께서 특히 선호하는 구간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방송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오늘 A조에서는 대유 선수 결정적인 순간에 골 결정력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최종적으로 주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WCP 선수와 서울 바이오시스 선수가 남아있는데 자, 이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좀 어떤 부분을 갈고 닦아야 주전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될까요? 네. 제가 선수가 이제 선수에 대해서 인신 공격을 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WCP 종목은 이 선수의 그런 평가가 좀 거품이 많이 개인적으로는 껴있다라고 감독으로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좀 등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우리 WCP라는 종목의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약 1조 7천억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된 분리막을 생산한다라는 조금 핵심적인 그런 미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영역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1조 7천억의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자, 올해 분기 매출액이 600억 정도로 사실 시장에서 그리고 우리 축구 팬 분들이 이제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데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량은 굉장히 좀 저조한 종목으로서 저는 이 종목이 이 선수가 좀 거품이 충분히 빠질 때까지를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조금 더 갈고 닦는 시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제 등용하지 않았던 선수가 서울 바이오시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때 차트만 보고 너무 저점이라서 이거를 진출을 시켜야 되나 오늘 한번 결승골을 우리 서울 바이오시스라는 종목에게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라고 살짝 마음이 뜨거워졌었던 종목이었는데요. 네. 자, 고가 27,000원에서 지금 5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아까 이제 살펴봤던 대유 종목처럼 마이너스 거의 80%까지 낙폭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자, 이렇게 보면은 좋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3년 동안 영업이익,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나고 있는데 자, 분기 매출을 보니까 작년 4분기부터 100억 적자가 4분기 연속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최근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동안에 자, 이 단기 순손실만 더하면은 마이너스 600억 정도의 영업 손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이 적자 그 흐름을 끊어내지 못한다면은 이 상대방의 공격 흐름을 끊어내야 우리도 역공을 할 텐데 이 적자의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하향 추세가 좀 지속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고려했을 때 작년까지는 이 흐름이 좋았는데 자, 작년 겨울부터 우리 적자 전환이 좀 대규모로 뜨더니 지금은 자, 바닥에서 그냥 그저 그런 거래량 없이 좀 박스권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 아까 살펴봤었던 대유 종목처럼 자, 폭발적인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완전한 주식시장에 내가 달라졌다라는 거를 천명한 게 아니라 지금은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고 어느 정도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왜 우리 4분기 우리 실적이 흑자 전환되는지 여부를 좀 점검하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 아쉽게 봤지만 조금 더 관찰할 필요가 있고 흑자 전환에 대한 여부, 적자가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은 밑으로 3,800에서 4,800 부근까지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서울 바이오시스라는 종목을 4,800원 부근과 그 밑으로 빠졌을 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WCP 선수와 서울 바이오시스 선수는
벤치행을 면치 못하게 된 또 다른 선수들이 됐습니다. WCP 선수 같은 경우는 주가 거품을 좀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서울 바이오시스 선수는 차트만 봤을 때는 매력적인데 실적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본다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A조에서는 대유 선수가 최종적으로 주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선수가 됐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와일드카드 슈퍼패스 선수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민경철 감독님께서 일주일 동안의 방송 공백을, 저희 방송 배트맨에서의 공백을 이 종목을 공개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또 견뎌내셨다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의 와일드카드 슈퍼패스 선수 카운트다운과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함께 하시죠.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는 바로 KM이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선수 역시 심혈을 기울여서 가져오신 선수죠. 네, 이 선수 너무 저만 알고 싶은 선수인데 네.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겨울에 선물로서의 이제 우리 16강은 좀 이제 탈락을 했지만 네. 그래도 또 이제 또 재미를 또 이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구 경기를 일찍 보면서. 찾아오신 산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KM 선수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연장선에서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좀 들고 왔습니다. 자, 이 회사가 코로나 터지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자, 마스크 만드는 회사고요. 그 전에는 황사 미세먼지 관련주로 시장에서는 부각이 됐습니다. 자, 코로나 이전 이전 시대에서는 황사 미세먼지 경보가 떴을 때 그때 이제 마스크를 좀 착용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마스크를 매일매일 끼다 보니까 자, 매출액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코로나 터지기 전 2019년도에는 이 회사의 매출액이 1,200억대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1,800억으로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70억에서 420억으로 증가를 했고요. 작년에는 매출액 1,400억에 영업이익 80억으로. 자, 우리 코로나가 터지면서 2년 동안 2020년도, 2021년도 자 2년 동안 합친 영업이익이 500억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의 이 KM 종목의 시가총액이 700억 미만입니다. 자, 이 회사가 작년, 재작년 벌어들인 마스크 판매함으로써 벌어들인 영업이익만 500억인데 지금 이 회사가 적자 회사도 아니고 꾸준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700억도 되지 않는다. 라는 거는 자, 말도 안 되는 저평가 구간까지 낙폭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가 자, 황사 미세먼지 경보가 뜰 때 테마주 형태로 주가가 9,800원 또다시 우리 3월달 또 미세먼지 경보가 뜰 때 주가가 또 10,000원 정도까지 반복적으로 시세가 나오다가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우리 코로나 테마주로 부각되면서 2만 원까지 시세가 나왔고요. 지금은 그 시세를 반납한 자, 바닥에서 오늘 갑자기 돌연 대량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전고가를 뚫어내는 돌파 자리를 오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고가 지금 2만 원에서 지금 최근에 5,000원까지 마이너스 75%의 좌절의 구간을 맛본 선수가 이제는 9월달, 10월달, 11월달 한계점이었던 자 6,200원 구간을 오늘 종가상 돌파하는 수익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 선수는 6,000원 깨지 않을 경우에는 자, 오늘 거래대금 수반된 캔들의 눌림 구간에서는 네, 반드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주 추가해서 단기 시세 노려보는 전략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KM 종목이 이제 페트병을 활용해서 반도체 만드는데 이제 입는 방호복 이런 것들을 또 만들면서 시장에서는 또 네, 그런 반도체 그런 방호복 관련주로도 시장에서는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고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그런 모멘텀으로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자, 단기적으로는 6,000원 깨지 않는 선에서 단타 시세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내년에 황사 미세먼지 경보가 저는 99.99% 이상으로 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중국에서 이제 사막의 크기가 많아지고 있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있는 황사를 막을 방도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 미세먼지 관련주로서의 KM 중장기 시세까지 좀 두 트랙으로 노려볼 수 있는 선수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슈퍼패스 선수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슈퍼패스는 KM 선수의 사용을 하셨습니다.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 선수인데 비해서 시총이 매우 가볍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호실적에 대해서 그만한 영광을 누리지 못한 선수로서 6천 원을 깨지 않을 경우 관심주로서 보면서 단기 대응해 보셔도 괜찮겠고 또 미세먼지 이슈 나올 때마다 중장기 대응도 가능한 선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와일드카드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민경철 감독님과 함께 오늘 주전에 출전을 하게 된 선수들 그리고 와일드카드로 공개가 된 KM 선수까지 지켜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민경철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민경철 감독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